안녕하세요. 빌딩 멘토 더 빌딩 강남 부동산의 최희혁입니다. 집에 대해서는 각자의 시각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집은 필수제이며 재테크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물론 집 가질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은 가격이 머물러 있는 것이 좋을 것이고, 집을 가지고 있다면 적절하게 올라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과도하게 오르고 내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명 달라진 것은 없는데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 가격은 크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하락이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패배가 될 수도 있고 잘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파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실거주 목적의 보유라면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상관없이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팔아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출이자가 감당되지 않거나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강제로 처분되는 경우는 손실을 확정하게 되고 투자 실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투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상승도 하락도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에 익숙해져서 지금의 상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연끌하여 투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 못 이루는 나날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는 안수정등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안수는 강기슭의 나무, 즉 절벽에 있는 나무를 말하고, 정등은 우물 속의 등나무 넝쿨이라는 뜻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한 사람이 갑자기 뒤에서 무서운 코끼리가 나타나 쫓아옵니다. 정신없이 도망치다 보니 언덕 밑에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속에는 나무 넝쿨이 늘어져 있었고, 그 사람은 넝쿨을 잡고 우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이제 살았다 라는 안도의 숨을 채 내쉬기도 전에 밑을 보니 4마리 뱀이 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코끼리가 지나고 있으니 나갈 수도 없고 오직 나무 넝쿨만 웅크해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어디선가 흰쥐와 검은쥐 2마리가 나타나서 나무 넝쿨을 갉아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위에서 꿀이 떨어져 입술에 닿자 그는 달콤한 꿀맛에 취해 자신의 처지를 잊고 맙니다. 부동산 투자도 허겁지겁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를 했다면 잠시 상승장에서 즐거울 동안에는 꿀맛 같은 달콤함에 취해 영원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의 상황을 만나게 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현실이 보이고 막막해 하는 것입니다. 투자는 위험이 따르는데 그동안 달콤함에 취해 위험을 망각하고 지낸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가격 하락은 정상화되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라고 말하는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팔고 싶은 사람이 왜 못 팔까요? 비싸니까 안 팔린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상 가격이 되면 거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적 가격은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에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집값의 상승 기간은 6에서 7년 올랐고 하락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더 빠져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입니다. 추락하는 집값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인 상황에서 전국 아파트 가격은 역대 최대 하락폭 경신, 서울 아파트값 25주 연속 하락, 일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함에도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잠잠하고 영향이 미미함 등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좋지 않다는 뉴스들이 대부분입니다. 도대체 집값은 언제까지 얼마나 더 추락할 것인가?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며 미분양 사태까지 빚어지면서 집값 추가 하락 우려에 여전히 매수자들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최근 발표한 전국 미분양 현황을 보면 물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분양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 부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값 하락, 거래 절벽, 그 원인은
지금은 금리 인상을 제일 원인으로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과다하게 오른 피로감도 있고 아직도 금리 상승이 진행 중이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쉽게 매수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부동산에 거품이 발생하면서 상승장을 이끌었다면 지금은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집값 하락, 거래 절벽 현상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쇼크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시대를 돌이켜보면 경기가 꺾이면 이어 집값도 꺾였는데 이번에도 경기가 내리막길을 걸으니 집값도 폭락하여 이 사실을 열실히 증명하고 있는 듯합니다. 과거 경험으로 집값이 폭락하자 정부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그리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경기 영착륙 대책을 취하자 집값이 다소 반동하기는 하지만 경기 경착륙이 남아있는 한 집값 진바닥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수출 경기가 우리나라 경제를 먹여 살리곤 했는데 수출 호경기가 돌아올 때마다 집값은 요동쳤습니다. 지금은 내년이 더 걱정이라고 하니 당분간은 변동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약발이 먹힐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경기는 정점이 있으면 끝이 있고 골이 깊으면 다시 정점으로 향한다는 부동산 경기 사이클을 따라 시가 그 끝은 있기 마련입니다. 아직은 끝을 향해 가고 있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인 상황에서 전국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대 하락폭을 경신했고 서울 아파트 값은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아파트 가격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와 높은 금리 때문에 매수세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하락장이 있었습니다. 과거 기사를 살펴보면 얼마 전 32억 원 시세를 받았던 강남의 타워팰리스 아파트가 최근 급매물로 18억 원에 등장했습니다. 서울의 한 경매법정에서는 무리한 담보대출을 이자와 원금 상환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채무자들의 부동산 급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 반토막 아파트는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부동산을 30년 가까이 해왔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급매라도 웬만한 급매도 안 돼요. 예측 불허의 집값 하락, 부동산 대폭락의 위기는 과연 올 것인가? 2009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분명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 있든지 아니면 실수요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분명 위기는 기회를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매물은 서초동 중대형 빌딩입니다.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 상구를 빼놓을 수 없으며 매물이 위치한 지역은 서초구이며 더블 역세권, 상권, 교통입지, 경쟁력 있는 매력적인 빌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이 위치한 서초구는 교통, 업무, 주거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으며 특히 서초동은 문화, 행정, 예술의 중심 생활지입니다.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서초구청, 등기국 등 각종 행정기관이 밀집되어 있고 예술의 전당을 중심으로 전시회, 무용실, 음악실 등의 문화예술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로 법조계 관련 업종과 예술 관련 업종의 임차 수요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상가, 사무실 등 꾸준한 수요를 포함하고 있어 공실에 대한 부담이 없는 지역의 빌딩입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도보 6분 거리에 2, 3호선 교대역, 도보 10분 내외 남부터미널역이 있어 역세권에 위치이며 도보로 남부터미널까지 이용 가능한 입지로서 서울 시내에서는 지하철로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서울 외곽에서는 고속버스로 이동이 매우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건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지 면적 91.5평, 연면적 209.1평으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건물로서 건폐율 49.4%, 용적률 179.1%로 지어진 노후 건물입니다. 법정 용적률보다 여유가 있어 향후 리모델링을 통해 가치 상승 기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중대형 빌딩입니다. 건축물 규모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이며 지하 1층에서 3층까지는 직접 사옥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임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도는 매도자 책임 가능하고 리스백 협의도 가능하며 매수자 요구사항에 맞게 협의하여 계약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사용 목적의 투자자라면 명도를 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자신의 업종에 맞는 디자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사용 목적보다는 수익이 목적이라면 주변 시세를 파악해보고 바로 리모델링을 해서 가치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는 것이 좋을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입주 요건 양호한 지역의 코너에 위치해 있어 가시성 뛰어나며 주변 시세에 비해 경쟁력 있는 건물로서 장기 투자용으로 매력적인 서초동 중대형 빌딩입니다. 강남 서초는 최근 집가 상승에 비해 임대료가 뒷받침되지 못해 매우 낮은 임대료 수준을 보이고 있는 추세에서 본 건물은 리모델링을 통해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낸다면 연면적을 바탕으로 한 3% 정도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매물이 잘 나오지 않는 지역으로 희소성이 있으며 투자뿐만 아니라 수익용으로도 손색 없는 값진 매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초구의 개발 계획은 꾸준하며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개발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건물로서 장기 투자용으로 경쟁력 있는 빌딩입니다. 정부사 부지 개발, 경부고속도로 지하 개발이 계획되어 있으며 주변 상업지역, 대로변 등 자체 개발이 꾸준하게 진행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의 중대형 건물입니다. 최근 2020년부터 2022년의 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토지 평당가가 1억 원에서 1억 5천 수준으로 급격하게 치솟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본 건물의 평당가가 매우 합리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물주 성향이 좋아 현 부동산 시장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 협상이 잘 되는 장점이 있는 건물입니다. 부동산 시장과 상관없이 가격을 올리거나 무리하게 요구하는 매도자가 아직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지만 여전히 그런 매도자가 존재하고 있고 급하지 않아서 양보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대화가 되는 성향을 지니고 있어 원하는 조건에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은 빌딩입니다. 또 다른 주변의 대형 개발 호재로는 서초 대로변 롯데 칠성부지 개발 사업, 양재 R&CD 특화 사업 등 굵직한 호재들 또한 즐비하여 미래 가치도 매우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서초동 핵심 지역의 입지로 강남의 GBD 업무지구와 접해 있어 강남과의 접근성은 물론이며 상권을 공유하여 꾸준히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강남과의 접근성은 물론이며 상권을 공유하여 꾸준히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강남 불패라는 말이 있듯이 실패 없이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며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는 것보다 대출 이자를 감당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으며 사용 가치와 시세 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강력 추천할 수 있는 특급 매물입니다. 투자 및 수익률, 호재, 컨디션, 위치 등 어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특급 매물입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도 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으로서 빠르게 매각될 전망이니 망설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단순 문의도 환영하니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영상 제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소개하지 못하는 숨은 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매력적인 건물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빌딩 투자로 이끌어드릴 빌딩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강남 서초 빌딩 매매 중개 전문 부동산 더 빌딩 강남은 선릉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빌딩 매매 컨설팅 접수 및 예약 방문을 환영합니다.
또한 방문 상담 시 광고에 없는 숨은 매물들을 소개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